은퇴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버틴 게 일이 아니라 일이 나를 버티게 했다는 걸. 이라는 말입니다. 한 68세 남성분은 정년 직후 바로 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만 있었지 일상의 구조가 사라지자 실행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흔들리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해지면서 하루가 무너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2달이 지나니 놀랍게도 체중은 늘고 생활비는 빨리 빠져나가고 사람 만나는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놓는 순간 나도 같이 놓여버린 느낌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노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수입의 감소 때문이 아닙니다. 재정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은 심리와 구조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위치가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곧 행동을 무너뜨리고 행동의 붕괴는 경제적 불안을 더 키웁니다. 결국 재정, 심리, 사회적 붕괴는 동시에 일어나는 연쇄 반응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3세 여성분은 퇴직 후 6개월간 휴식을 꿈꿨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니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졌던 감정은 쓸모없어졌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노후 우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동네 공공 일자리를 시작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일하러 나가는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은퇴 후 무너짐은 일의 어려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지는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 내가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감정.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정감. 이 모든 것이 일을 그만두는 순간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은퇴하는데 왜 또 일하라는 거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과거의 직장이 아닙니다. 노년의 일은 생계 노동이 아니라 역할의 지속입니다. 삶의 구조를 지켜주는 루틴입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연결 장치입니다. 하루를 세워주는 기초 체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일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가 비용이 늘고 의료비가 예기치 않게 올라가고 인출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특히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인출만 계속되는 구조는 심리적인 압박을 극심하게 증가시킵니다. 이 압박은 삶의 선택을 좁히고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결국 경제적 불안은 사회적 고립을 만들고 사회적 고립은 다시 심리적 불안을 키웁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일의 중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일을 유지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월 3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소득은 인출 속도를 늦춰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루틴은 신체 나이를 늦춥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생기면 고립이 줄고 우울감은 현저히 완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속 노화형 일자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일 자체가 노화를 늦추는 구조적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니라 일의 상실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상실된 루틴과 약해진 자존감, 끊어진 관계는 복구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일이 없을 때 나를 지킬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장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월급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전문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대단한 의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나를 밖으로 이끄는 일, 내 하루를 지켜주는 일, 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주는 일,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일이라면 충분합니다. 노후는 멀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잇는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일을 다시 잡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도 오래 건강하게 버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중 일부를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일로 채워 넣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일을 잃지 마십시오. 혹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 일은 여러분의 재정이고 여러분의 심리고 여러분의 사회적 연결이자 결국 여러분의 생존 기반이 됩니다. 일을 놓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일로 다시 세워지는 것 역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이 입증한 노후의 진짜 원리입니다. 은퇴 이후 무너짐의 시작점이 일의 상실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일을 놓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경제적 구멍이 아니다. 가장 먼저 붕괴되는 것은 시간을 버티게 하던 리듬과 일상 구조이며 그 다음이 역할 정체성이다. 이 두 축이 무너지면 심리적 불안과 고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마지막에 재정적 압박이 현실로 드러난다. 많은 은퇴자들은 이 과정을 재정 문제가 원인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 원인은 정반대다. 재정 위기는 구조 붕괴의 결과일 뿐이며 핵심에는 일의 상실이라는 단일한 변수가 있다. 그 변수가 노후의 모든 방어선을 동시에 무너뜨린다. 한 67세 남성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퇴직 직후 스스로를 해방감으로 가득 채우며 이제야 진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은퇴 후 100일째 되는 날에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이 흐트러졌으며 대화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취미 생활이 전혀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늘어났는데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갔고 그는 스스로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시간 앞에서 점점 무기력해졌다. 결국 야금야금 꺼내 쓰게 된 예금 잔액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했고 그는 1년 만에 이러다 무너진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중요한 사실은 재정이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재정 이전에 나라는 사람의 시스템이 먼저 붕괴했다는 점이다. 나를 지탱하던 구조가 흔들리면 돈은 그 다음 문제로 연쇄 반응처럼 터져 나온다. 노년의 일은 젊은 시절의 직업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젊었을 때의 일은 생계와 성취, 경쟁과 성장에 가깝다. 하지만 노년의 일은 루틴과 역할, 연결과 정체성을 지키는 기능에 가깝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후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기준에 갇히게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일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고르는 기준 자체를 이전 직장 생활에 맞추곤 한다. 하지만 노년의 일은 더 이상 경력의 연장이 아니다. 삶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생존 장치이며 무엇보다 심리적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일을 그만두고 처음 3개월 동안은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충격을 느끼지 못한다. 아직 직장 생활의 여파가 남아있고 신체 리듬도 어느 정도 유지되며 심리적 에너지도 잔여분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구조 붕괴의 그림자다. 식사와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대인 관계가 줄고 사회적 자극이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둔화된다. 이 시기가 바로 급격한 심리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많은 은퇴자가 이때부터 자신감을 잃고 의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심리적 노화는 신체 노화를 가속하며 생활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소득은 완전히 끊겨 재정적 압박감이 훨씬 빠르게 밀려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붕괴는 바로 이 압박감에서 촉발된다. 또 다른 사례로 62세 여성은 전업주부로 30년을 살다가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박을 경험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서로의 공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상의 구조가 사라지면 부부 관계에서도 갈등은 급격히 증가한다. 그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 덕분에 유지되던 관계가 하루 종일 마주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사소한 일로도 감정이 쉽게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작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시작했고 그 후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누가 내게 다시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이 말은 일자리의 본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노년의 일은 소득보다 존중의 회복에 가깝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시간 하나가 인생 전체의 무게를 다시 세운다. 심리 전문가들은 노년 우울의 가장 큰 원인을 고립이 아니라 무기력으로 본다. 고립은 환경이 만들지만 무기력은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무기력은 인간이 스스로를 기능적 존재로 느끼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즉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인간은 심리적으로 급격히 노화한다. 역할이 없으면 생각은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 판단력의 저하는 다시 생활사고를 늘리고 삶의 자신감을 약화시킨다. 많은 은퇴자들이 생각이 줄어드는 느낌, 예전만큼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뇌는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되며 그 역할의 가장 기본적 형태가 바로 일이다. 일은 뇌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신경 자극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일의 상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다. 은퇴자의 인출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는 결정적 이유 역시 소득이 완전히 끊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출은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소득이 0인 상태가 되면 돈의 소중함은 커지는 것 같지만 실제 지출은 더 빨라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무기력감이 커질수록 소비는 감정 조절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작은 지출로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무료할수록 소비로 자극을 찾는다. 그래서 은퇴 후 소득이 없을수록 오히려 지출은 늘고 인출 속도는 가속된다. 반면 작은 일이라도 유지하는 사람은 인출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일하는 날에는 소비 패턴이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새로운 지출을 만들 시간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소득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월 30만 원이라는 작은 돈도 인출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감각이다. 그 감각은 사람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능동성은 삶의 방향을 되찾게 한다. 은퇴 후 생존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단순한 건강관리나 저축액의 크기보다 유지되는 역할의 크기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신체로만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로 버티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사람은 의미가 사라지면 체력은 빠르게 무너지고 의미가 유지되면 체력은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 그리고 노년의 의미는 대부분 일에서 시작된다. 이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루 몇 시간 꾸준히 나가는 일,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활동 혹은 취미를 확장한 소규모 수익 활동도 모두 삶의 구조를 지탱하는 일이다. 이 기능적 의미가 바로 노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파트타임 노동자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이 나를 붙잡아준다. 안 그랬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다. 이 말이 주는 함의는 깊다. 일은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세워준다. 일은 체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유지한다. 일은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연결망이다. 결국 일의 상실이 노후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일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축을 함께 잃기 때문이다. 재정의 축, 심리의 축, 사회적 연결의 축, 그리고 정체성의 축이 한꺼번에 흔들린다. 그리고 이 4가지 축 중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노후는 쉽게 균형을 잃는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면 내 축은 다시 연결되고 균형은 회복된다. 일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노후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 장치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일을 붙잡는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붕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어다.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일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을 붙잡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일을 놓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사라진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늦지 않게 다시 움직이는 일이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지켜지는 시간이다.